안녕하세요. 꿈비의 책읽기입니다. 윤흥길 작가의 단편 땔감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그 시대의 땔감의 한 종류가 되었던 토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땔감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시국 탓도 운수 탓도 아니고 사람이 덜 된 탓이라고 자조하는 아버지의 탄식과 아들의 연민 어린 시선이 마음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통과한 상처 입은 시대임을 말하면서 작가는 세 편의 땔감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윤흥길 작가의 단편소설 땔감 세 번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땔감 3. 이듬해 초봄부터 늦가을에 걸쳐 때 아닌 토탄 바람이 우리 동네를 왁자하게 휩쓸었다. 배산 뒤편짝 논바닥에서 나로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희한한 연료가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솥에다 삶을 것도 별로 없는 처지이면서 웬일로 그토록 땔감 때문에 늘 쩔쩔매는 살림을 겪어야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생활이었다. 전쟁이 물러간 지 꽤 오래인데도 그 무렵 아버지는 여전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 빈둥빈둥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인공 지하에서 있었던 삼촌의 그 되똑 솟은 부역 행위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옴치고 뛸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가뜩이나 옹색스런 형편에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 판국에 얻어들린 토탄 소문은 그냥 무심히 들어넘기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북덕이에 비해 값이 상대적으로 헐할 뿐더러 야금야금 마디게 타는 것이라서 한바탕 또 요란하게 경제적인 땔감이었다. 비싼 장작은 우리 형편의 그림의 떡인데다가 풀을 베어다 말려서 떼는 일에도 이젠 넌덜머리가 나있던 참이었다. 그럴 때 아버지 입에서 불쑥 토탄 얘기가 나왔다. 우리도 식구대로 가서 파오자. 그날 중으로 아버지는 어디서 기다란 장대를 구해다가 끝을 죽창같이 날카롭게 다듬었다. 그걸로 논바닥을 푹푹 쑤셔보면 어떤 자리가 토탄이 많이 들고 적게 들었는지 고대 알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사람은 무신일이고 머리를 잘 써야 하는 법이니. 아버지는 매우 의기양양했다. 어따따 그렇게 머리 잘 쓰는 양반이 오날날 뜨뜻떠운 5, 6월에 토탄이나 팔어 댕기게 됐구만이라우. 언제가 그랬듯이 어머니가 또 입바른 소리를 했으나 아버지는 아무런 대척도 하지 않았다. 다만 좀 가소롭다는 듯이 어디 한번 두고만 보라는 듯이 희미하게 미소 지을 따름이었다. 끝간데 모르게 펼쳐진 배산 뒤쪽 들판엔 사람들이 와글와글 들끓고 있었다. 논바닥 여기저기에 수없이 네모 반듯한 구덩이들이 파져 있고 그 안에서 삽질로 토탄 덩이를 떠올리는 사람, 그걸 받아서 그릇에 담아 이고지고 나르는 사람들로 꼭 장속 같았다. 노님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버지는 장대로 빈 논바닥을 조심조심 쑤시고 다녔다. 흥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속을 파보는 것을 노님자는 엄격히 금했다. 대충 눈 짐작으로 아무데나 골라잡아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땅거죽으로만 보아서는 어디가 좋고 나쁜 자리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순전히 재수 나름이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그 독특한 식별 방법은 아무튼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드디어 흙이 야치 덮이고 토탄층이 두껍게 깔린 좋은 자리 물색이 끝났다. 아버지는 노님자를 불러다 흥정을 해서 한 평을 샀다. 웃옷을 벗어 붙이고 아버지와 나는 곧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내 귀퉁이에 말목부터 지른 다음 삽으로 표토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떼약변 밑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중한 보람이 있어 오래지 않아 누런 토탄층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뜨는 삽 위에 베갯덩이만한 토탄이 올려지는 첫 순간 옆에 지켜앉아 구경하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일제히 환성을 올리며 손뼉까지 쳤다. 그것 보라는 듯이,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는 듯이 아버지는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하는 법이니?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는 기다란 죽창 형태의 머리를 잘 써서 결국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파는 자리에 비해 얼른 알아볼 수 있게실이 표토층이 얇았던 것이다. 그렇게 땡 잡는 자리인 줄 까맣게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고생고생 흙을 걷어내기에 허파살에 물집이 잡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진정 동정하고 싶어질 지경이었다. 허허 벌판 같은 논바닥에 우리 식구들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는데 그렇다고 외롭기는커녕 차라리 한갓지고 풍성스런 즐거움 뿐이었다. 어디 가서 당신 막걸리나 한 납대기 받아오지 그려? 수건으로 얼굴에 땀방울을 훔치며 아버지가 은근히 무리한 부탁을 말했다. 삽질 좁게 하는 게 무슨 배슬이다고. 대낮부터 막걸리 노래는? 어머니가 구덩이 속으로 하얗게 눈을 흘겼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머니는 한창 기분이 둥둥 뜨던 뒤끝인지라 더 이상 잔소리 없이 인근 마을을 향하고 핑하니 달려갔다. 토탄이란 참으로 묘하게 생겨먹은 종류였다. 겉에서 파내는 것들은 찰흙처럼 몽글고 물컹거리면서 시궁 썩는 냄새를 풍기는 거무죽죽한 물이 찌걱찌걱 비어져 나왔다. 그러나 그 구덩이 속으로 깊이 파들어갈수록 차차로 물기가 가시면서 갈색을 띤 보송보송한 진짜 토탄이 나왔다. 틀림없이 몇만 년은 땅속에서 묵었을 이상 야릇한 형태의 나뭇가지들이 모양도 선명하게 노출되기도 했는데 그걸 손으로 주무르면 소리도 없이 흙덩이처럼 부서지곤 했다. 흙도 아니고 석탄도 아닌 그 어중간이었다. 토탄을 삽으로 떠서 구덩이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은 일단 그렇게 나온 토탄을 집에까지 운반하는 수고에다 견주면 실상 아무것도 아닌 셈이었다.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저마다 한 개씩 토탄 자루를 메고 일렬로 서서 쨍쨍한 떼약볕 속을 걸어 먼 길을 몇 왕복이나 하는 사이에 아주 녹초가 돼버렸다. 자루 자체가 들독처럼 무겁기도 하거니와 마대천 사이로 스며나오는 걸쭉한 진액과 악취가 땀기 투성이 등떨미로 흘러내리고 코를 찔렀다. 세상에 그런 고역이 어디 다시 있을까? 두 왕복을 하고 나서 나는 갑작스레 복통을 일으켜버렸다. 그리고 그 복통은 논바닥에 남아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설렁설렁 거두는 동안에 씻은 듯이 쓰러져 버렸다. 아버지는 알맞게 오른 취기에 힘입어 신이야 넋이야 부지런히 삽을 놀렸다. 좁게 기력이 붙여서 그렇지 노동도 아주 못 얻어먹을 노릇은 아니구나. 어느새 그렇게 자신이 붙었는지 아버지는 흰소리를 늘어놓으며 한 삽 듬뿍 퍼서 올렸다. 구덩이 깊이가 벌써 아버지의 허리를 넘어 있었다. 방금 밖으로 내던져진 토탄을 무심코 내려다보다가
나는 약간 이상한 징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모르는 사이에 빛깔이 변해 있었던 때문이다. 검누른 빛을 띤 양질의 토탄층이던 것이 어느 겨울에 갑자기 끈적끈적 물기 먹은 저질의 진흙 같은 모양을 덮어쓰고 나오는 중이었다. 너무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아버지는 그와 같은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내가 막 입을 열어 그 점을 지적하려는 참인데 때마침 노님자가 뒷짐을 진 채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이보쇼, 당신 거기서 시방 뭐 하는 게요? 구덩이 속을 굽어다 보며 노님자가 소리를 꽥 내질렀다. 뭐 하는 게요라니? 몰라서 묻소? 삽자루를 세우면서 아버지는 계제에 잠시 쉴 참을 즐길 작정인 듯이 걸어오는 농담을 맞받아 튕길 만반의 자세를 갖추었다. 내 눈엔 당최 알 수가 없구만. 남의 논 가운데다 조상님 산소라도 매실 작정이유? 비싼 밥 먹고 시잘데없이 웬 구댕이는 그리 지피 파는 게요? 예 끼어보슈. 아버지는 약간 비위가 상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농담도 유분수지 산소를 매시다니 말이나 되우? 아무리 땅준이라지만 내 돈 내고 내가 산 토탄 내가 파는디 사람이 그러면은 덜 좋은 법이요? 당신 말은 옳긴 옳으요. 그래 토탄이나 팔했지 남의 귀한 논바닥 흙가장 말짱 들어가랬소? 흙이라? 그 순간 아버지의 시선이 구덩이 바닥으로 달팍 쏟아졌다. 한 차례 심호흡인지 한숨인지 끝에 아버지는 허리를 새우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소나귀에 진흙 한 줌을 집어올려 요모조모로 찬찬히도 살피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아버지는 양손을 싹싹 비벼보다가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다가 필경에는 혓바닥으로 핥아 맛까지 확인해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손에 쥔 걸 무섭게 태지를 치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정령코 그것은 토탄이 아니었다. 의심의 여지없는 진흙이었다. 발 마한침 팠으면 고만 나오시오. 내년 요맘때는 봄 보리가 시퍼렇게 모가지 내밀고 섰을 땅이요. 노님자는 다시 뒷짐을 지고서 어슬렁거리며 멀어져 갔다. 아버지는 숫제 흙 반죽으로 질컥거리는 구덩이 바닥에 늘펀하게 드러넣어 버렸다. 벌겋게 치기가 기승을 올리는 얼굴이었다. 도무지 말이 없는 채 아버지는 멀거니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아버지를 두고 나는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파는 분량에 겨우 3분의 1에나 미칠까 말까 하는 수확이었다. 아버지의 머리가, 아버지의 장대가 바로 아버지 자신을 배반하고 능멸한 결과였다. 너도 그렇다고 믿냐? 한참 만에 아버지가 하늘을 상대로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 애비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믿고 있냐? 아버지는 다름 아닌 나를 상대로 묻고 있었다. 엉겁결에 나는 전에 자주 들은 풍어를 그대로 옮겨버렸다. 안 그래요. 시국을 잘못 만나서 운수가 불기려서 그래요. 허허허, 고녀르 자석. 웃었다. 아버지가 피식 웃었다. 내가 아버지를 웃겼다. 장남인 내가 마침내 내 힘으로 아버지를 웃게 만든 것이다. 너 욜로 좀 들어오니라.
부자지간에 어디 한번 짱짜라니 둔너서 하늘이나 구경하자. 요렇게 네모 틀 너머로 보니께 하늘이 여간만 곱들 않구나. 나는 아버지의 분부를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눈은 조금도 틀린 데가 없었다. 정말로 하늘은 고왔다. 드높이 매달린 파란 하늘을 소담한 구름덩이 하나가 한가하게 질러가고 있었다. 아버지 말 맞다나 네모 틀 안에 가두고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더 곱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실은 말이다. 시국 탓도 운수 탓도 아니란다. 너희 애비가 아직도 사람이 덜 된 탓이란다. 1차로 술 냄새부터 확 다가왔다. 그리고 2차로 아버지의 음성이 귓바퀴에 소곤소곤 감겨왔다. 등떨미를 축축이 적시는 진흙 바닥에 들어 누운 채로 나는 아버지의 귀옛말에 무조건 머리부터 끄덕여 보였다. 자, 인자 그만 이놈의 조상님 산소짜리 같은 구댕이서 슬슬 나가보자. 별수 있냐? 손해본 도타는 이 애비가 무신수로든 벌충해야지. 까짓것 또 땔감이 떨어지는 날이면 내 몸뚱이를 태워서라도 너희들을 따숩게 맹글 작정이다. 아버지가 앞장서서 구덩이 밖으로 기어나가고 아버지의 장남인 내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아버지의 궁둥이가 내 코앞에서 커다랗게 얼씬거렸다. 구덩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베비작거리는 그 궁둥이의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목구멍이 까뿍 잠겨오는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시대의 궁핍함 속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뭉클하게 밀려옵니다. 아버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땔감 3편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가슴을 적시는 좋은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글 찾아 이 자리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